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시 박재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중개사들에게 일벌백계 하겠다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또 이 전세 상의를 당해본 그런 또 당사자이기도 하고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4월 결혼했는데 잠실에 이제 신혼집을 구해서 전세를 구하러 갔었죠. 중개사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뭐 전혀 문제였고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집도 몇 개 있고 뭐 이러신다는 거예요. 퇴역하신 이제 군인이셨는데요. 그 소유하신 분이. 근데 이제 그 집은 아들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돼 있는데 계약은 그 아버님이 와서 하셨어요. 뭐 그러면서 내 아들인데 뭐 그 잠실 말고도 좀 문정동 쪽에 또 건물이 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뭐 연금도 받고 이러는데 뭐 근저당 설정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다. 나는 이자를 잘 내고 있고 뭐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믿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딱 6개월 만에 4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8월쯤인가요? 9월쯤 이때 이제 집으로 우편이 날라왔어요. 그 경매 공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경매 공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삼성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한 4년 차 해서 한 대리쯤 됐을까요? 이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신혼생활에 이제 한참 재미있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매 통지가 와서 이게 뭐냐고 이제 봤더니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대출을 못 갚아서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하늘이 노랗죠. 왜냐하면 이미 근저당이 사전에 설정된 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근저당 설정의 의미도 사실 몰랐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결혼한다고 집을 구하러 다녔던 겁니다. 충분히 스터디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 이제 그런 사기를 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매 통지서를 보고 이제 막막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매 컨설팅 전문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이제 찾아갔었죠. 찾아갔더니 1차 경매는 어차피 유찰될 거니까 2차 경매를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2차 때 이제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속았어요, 사실은. 1차 때 그걸 했었으면 감정가죠. 감정가대로 받았을 텐데 이제 1차 유찰되고 80%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이제 싸게 받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차 경매를 갔더니 그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아서 경쟁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1차 때 금액보다 높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낙찰 금액을. 그 집을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 말 듣고 1차 때 그러니까 감정가대로 했으면 받았을 텐데 2차 때 그걸 하면서 그 1차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분은 2차 때 그 낙찰받은 금액에 또 몇 %를 또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에 그 3월인가 됐을 겁니다. 봄에 그걸 이제 낙찰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대출은 됐었습니다. 신용은 됐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따박따박 이자 내고 그러고 있었죠 뭐. 그래서 정말 그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즐겁게 신혼의 단꿈에 이제 접어들어야 될 시기에 집도 날리게 생겼고 또 갑자기 그 낙찰을 받아서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자를 내야 되고 그때 당시 이자율이 5% 6%대 막 이랬습니다. 2001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드 대란이 나기 전까지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이제 저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집값이 올라서 더 이상은 그 집에서 살기가 싫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 집을 팔고 이제 다른 집으로 옮겨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죠.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부동산 투자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뭐 당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당하는지도 알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그 사회 초년병들, 그리고 누가 주변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으실 거고, 또 본인이 하던 일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시려면 또 틈틈이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정말 공부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이 힘들죠. 많이 어려운 상황도 닥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 많이 어려워요.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모르신다? 그러면 한 10군데 가십시오. 10군데라도 가셔서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궁금해한 거는 꺼리낌 없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쪽에서 물어보는 얘기, 이쪽에서 물어보는 얘기가 똑같은데 답이 다르게 올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 주셔야 그런 사기 피해를 당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책도 좀 보시고요. 요즘엔 뭐 유튜브도 워낙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좀 알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든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중개사 일벌백계 하겠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하고는 살짝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분양하는 그 빌라들을 가지고 세입자 끼고 분양하면서 입주하시는 임차인들한테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분양대행사도 있고, 실제로 그 중개사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건물주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생기는 일인데 본인들이 일이기 때문에 중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개사분도 사실은 그걸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죠. 분양 대행사에서 중개사분들한테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일반 그러니까 그걸 매입하시는 분이나 그 임차인 분들한테 이자를 보전해 준다거나 취등록세, 세금을 보전해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편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일반인들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분양을 위해서 전세 들어가는 나한테 전세금 대출을 받는 이자까지 지원해주면서 들어오라고 한다? 그럴 때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빌라 사기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매입하신 부분들은 은행의 감정평가들을 다시 받으셔가지고 그 집값을 최대한 높게 산정하셨을 거고요. 이제 그 절차 과정에 임차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죠.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모르세요. 시행을 하시는, 말 그대로 그 빌라를 분양하시는, 파시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집주인 말만 믿지 말고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대출 은행도 확인해 보셔서 문제가 없는지, 주변 시세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보시고 의심할 만하다라고 하시면 중개하시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분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대출 이자를 보전해 준다, 뭐 세금을 보전해 준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정상적인 거래를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10명이 막아도 한 사람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 한 사람이 그걸 못 막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은 일단 일벌백계 하는 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례들이 어떻게 해서 사기가 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라도 좀 조사해 보면서, 이게 정치적으로만 해결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가슴 아픈 일인데,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지금 뭐 전세 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중개사분들도
중에도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 작년 여름인가요? 우리 그 지하 침수돼가지고 지하 없애겠다는 발언하시는 거 보고 저도 화들짝 놀래서 그건 어려우실 텐데요 라고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을 주는 정책을 펼 때는 정말 피해자가 많이 나옵니다. 잘못하면 힘없는 피해자들, 진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업에 계신 중개사분들도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중개를 좀 해주시고, 또 그 임차인 분들도 이제는 이 사례들 많이 보셨을 때니까 정말 꼼꼼하게 좀 보시면서 피해를 좀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